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카타르에 가 있는 동안 맨시티와 토트넘이 토트넘 홈에서 맞붙었습니다. 역시나 맨시티는 강했고 토트넘도 나름 잘 버티며 플레이했는데요. 과연 각 팀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예상 가능한 라인업으로 출전했습니다. 주전 포백이 모두 출전했고 베르너와 존슨 그리고 히샬리송의 3톱으로 나왔죠. 메디슨은 명단엔 들어왔지만 아직 무리는 시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과 비슷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특이점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더브라이너를 선발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드리와 코바치치가 투볼란치를 형성하고 왼쪽 윙엔 천재유스 오스카밥이 출전했습니다. 맨시티는 자신들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선수들이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을 경기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상대의 킥미스를 유도해서 소유권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리고 맨시티가 상대의 센터백 앞쪽에 선수들을 많이 두고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 공간을 호이베르가 커버를 했어야 하는데 호이비에르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다 보니까 센터백 앞 공간을 지켜주는데 버거워하는 장면들이 꽤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이 두 줄 수비를 할 때 맨시티는 두 줄 수비 사이 공간에 선수를 계속 배치합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고 3명 배치하면서 꽤 많은 숫자를 투자해요. 여기서 공 잡고 돌 수만 있으면 상대의 센터백 라인과 바로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디아스가 이 길로 포든에게 공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포든은 그바르디올에게 받은 공을 내주고 다시 침투합니다. 그바르디올도 이에 응해 패스를 찔러주지만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맨시티는 전방 압박, 사이 공간 패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맨시티의 압박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발 윙어의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오른발잡이가 오른쪽에서 공을 잡았을 때 공을 지키면서 공격하는 방향 쪽으로 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계속 뒤로 밀리게 됩니다. 즉 토트넘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탈압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과거 브라이언 힐이 왼쪽에서 애를 먹었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토트넘은 오른쪽 방향에서는 탈압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한 방향은 거의 못 쓰는 건데 축구에서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 팀에겐 아주 큰 손해입니다. 이렇게 맨시티가 토트넘을 여러 방법으로 눌러가며 플레이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역습 기회가 났을 때 그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순간적으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맨시티 선수들의 압박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존슨의 뛰는 방향을 살려서 사이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줍니다. 존슨이 속도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을 받고 쭉쭉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존슨이 반대쪽을 보고 크로스를 넣어주지만 맨시티의 수비진에게 차단당합니다. 제가 존슨에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스피드 같은 신체 능력은 좋은데 판단의 속도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뒤에 따라오는 포로 에게 내줬으면 더 큰 찬스가 났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중원 싸움에서 확실히 누르기 위해서 중원의 숫자를 더 늘리는 방법도 가끔씩 사용합니다. 윙어인 베실바를 안쪽으로 좁히고 로드리, 코바치치, 베실바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합니다. 베실바가 떠나면서 비어있던 오른쪽 공간엔 워커를 벌려놓으면서 경기장을 넓게 사용합니다. 토트넘도 맨시티가 여러 방법으로 자꾸 눌러놓으니까 도통 빌드업이 중앙 라인을 넘기 힘듭니다. 그래서 클루셉스키가 내려오면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이 위치까지 내려와주면서 공을 등지고 지켜주면서 상대의 파울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토트넘도 맨시티에 눌러대는 플레이에 어느 정도 대응을 했지만 결국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며 전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앞쪽에 있는 토트넘의 3톱이 공을 지키는데 능숙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공을 전방 쪽에 보내놔도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올라갈 때까지 공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전반전은 맨시티의 의도대로 계속 흘러갑니다. 전반은 0대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통계에선 맨시티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전반 내내 슈팅을 하나도 하지 못하며 마무리되었죠. 후반전이 시작되고 맨시티는 전반전의 플레이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공격이 끝나고 뒤돌아서 수비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압박을 하며 소유권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벤탄쿠르가 앞쪽으로 전개한 공을 코바치치가 뺏어냅니다. 그리고 코바치치가 뺏어낸 공을 바로 오스카밥에게 내주고 밥은 수비와 키퍼 사이 공간을 이용해서 반대쪽 알바레즈를 봐줍니다. 갈수록 기회를 많이 받고 있는 밥인데 볼 때마다 정말 물건입니다. 이 공을 알바레즈가 잡아놓고 슈팅하는데 반더벤이 태클을 하면서 알바레즈의 공을 막아냅니다. 알바레즈의 슈팅 타이밍이 그렇게 느렸던 건 아닌데도
반더벤이 태클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끈적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계속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인내하던 토트넘에게 역습 찬스가 찾아옵니다. 맨시티의 조금 길었던 패스를 우도기가 가로채면서 베르너에게 줍니다. 베르너는 이 공을 가지고 빠르게 전진하는데 확실히 역습으로 전환하는 속도에는 장점이 있는 베르너입니다. 그렇게 베르너가 경기장 중앙까지 뽀른반에 성공하게 되고 존슨이 맨시티 뒷공간으로 직선적인 침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존슨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공을 맨시티 키퍼 오르테가가 빠르게 튀어나오며 막아냅니다. 워낙 나오는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오르테가의 경기를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커버 범위가 꽤 넓다는 것입니다. 스위핑 능력이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맨시티도 도쿠와 더브라이너를 투입하면서 이 경기를 어떻게든 재경기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장면은 어떻게 보면 뽀백 수비의 약점인데 풀백과 센터백 사이에 벌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도쿠와 더브라이너가 있었고 토트넘 수비는 둘 중 누가 튀어나갈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도쿠가 뛰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노려줍니다. 그바르디올은 이에 맞춰 패스를 넣어줍니다. 도쿠가 이 공을 베실바에게 빠르게 넘겨줍니다. 중간에 호이비에르가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공인데도 불구하고 걷어내기 미스를 하며 베실바에게 전달됩니다. 베실바가 이 공을 잘 잡아놓고 슈팅을 하지만 비카리오가 잘 잡아냅니다. 정면으로 향하긴 했어도 비카리오의 이런 세이브들이 시즌 전체적으로 토트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을 압도하면서도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던 맨시티가 코너킥을 맞습니다. 코너킥은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키퍼 앞에서 견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저 두 명 사이로 들어가서 비카리오를 보호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브라이너가 안쪽으로 코너킥을 올려주고 디아스가 비카리오의 캐칭을 방해하면서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합니다. 디아스도 좋았고 정확히 그곳을 노린 더브라이너의 킥도 좋았습니다. 디아스의 방해 때문에 비카리오가 공을 잡지 못하게 되면서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이 공을 아케가 잘 마무리하며 경기는 1대0이 됩니다. 이후 맨시티는 경기를 잘 관리했고 경기는 1대0으로 종료됩니다. 패배 맨시티가 토트넘과 상대했을 때 힘들어했던 부분이 손흥민과 케인을 중심으로 한 역습에서 실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트넘의 공격수들의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역습의 리스크가 사라지니 맨시티는 토트넘을 더 눌러놓고 플레이할 수 있었고 눌러놓고 말려죽이는 건 맨시티 전문이니 경기를 원하는 방향대로 풀어갔죠. 맨시티는 본인들이 잘하는 걸 오늘도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로써 맨시티는 이번 시즌 트래블의 꿈을 계속 꿀 수 있게 되었고 토트넘은 리그 제외 모든 대회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